안녕하세요, 건반연TV입니다. 오늘은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품종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품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막연하게 품종에 대해 알았을 때와는 달리 품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죠. 그리고 품종을 혐오하고 품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동물 보호단체의 사람들, 그리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품종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감성파리에 치우쳐서 품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품종을 마치 필요 악처럼 묘사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죠. 특히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품종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집에서 품종을 키우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자칭 전문가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사회의 악이 아닌가 생각이 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포도, 사과, 귤, 오렌지 같은 과일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혹시 사과가 얼마나 다양한 품종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래 사과라는 과일은 자연에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종류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사과를 과수원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사과의 발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고 빛깔이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연적으로 생긴 품종을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 형태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개량을 해서 특화시킨 품종들도 있습니다. 사과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품종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과를 먹어야 그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믹스 사과? 아니면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사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있잖아요. 쌀에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쌀 품종이 있어요. 뭐 대충 여러분들 생각나는 쌀 종류 있으세요? 흑미, 백미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엄청나게 다양한 쌀의 종류가 있습니다. 품종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쌀을 먹어야 그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믹스 쌀도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즐겨 먹어왔던 여러분의 쌀이 개량된 품종 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치킨. 그런데 달게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굽네, 내내, BBQ, BHC 이거는 품종이 아닙니다. 네, 이건 브랜드죠.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닭의 품종들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닭을 먹어야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토종닭? 오골개? 설마 그 닭도 품종이라는 걸 모르셨던 건 아니죠? 요즘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믹스견이나 토종견들에 비해서 품종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강아지들의 품종은 정말 많죠. 약 150가지의 견종이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현 시점에도 새로운 견종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품종을 혐오하고 품종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이 세운 그 도덕적 잣대를 다른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과일, 쌀, 치킨, 강아지 그 외에도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그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듯 품종이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거부하는 편협한 행동이죠. 우리의 삶에서 품종을 빼면 색상이 빠진 회색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품종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다름이자 가치입니다. 품종은 다름이자 가치입니다.
건반연에서는 그 다름과 그 가치를 존중합니다.